이재명 후보의 지금 선두는 약간 조금 예측이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한테 이제 거의 밀어주기 하는 것 같죠? 예, 어차피 지금 그 이재명 후보가 화천대유 사건으로 대단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맞는데 네.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그만큼 또 지지자들은 결속하고 네. 이러다가 누가 후보가 되든 지겠다. 그러면은 이제 현재 1등을 하는 사람들한테 지지가 모이는 경향이 있고 그것이 지금 나타나서 이재명 후보가 그 이후에 오히려 당내 지지율이 독주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동규가 지금 배임 이후로 구속돼 있는데 예. 그 위에 있는 시장이 설계했다고 본인 스스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시장이 배임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이 왔다. 이걸 예. 가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가상할 수 있다면은 그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장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냐. 만일의 사안이 그렇게까지 된다면은 민주당에서 절체절명의 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아무튼 현재까지로서는 이 대장동 의혹이 정말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모양새예요. 이런 잘못하면 뺏긴다? 이런 그런 압박감? 그런 것 때문인가요? 글쎄요, 저는 이제 그보다는 그 지지자들이라는 게 사실 다 이성적인 판단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매우 감성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선거에서는 특히 그것이 극대화되는데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의 대응을 보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이는 그런 대응은 아니잖아요. 거꾸로 이게 적반하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국민의힘 게이트다라고 얘기를 하고 남들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리가 저질러졌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내가 최대의 치적이다 이렇게 보통 사람으로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 뒤집어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변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우리 정치사를 생각해 보면은 MB가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도덕성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잘못을 해도 능력이 있고 잘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도덕성 공격하는 거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았는데 친문 지지자들, 그러니까 그 친문이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가 이재명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가고 오히려 국민의힘 후보들을 지지할 것이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정봉주 전 의원이 굉장히 격하게 반응을 하셨는데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자는 게 아니에요. 이 그룹 속에서 1등이 누가 나왔냐 봤더니 이재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로 가는 거지. 이낙연이 1등 했으면 이낙연을 미는 거죠. 추미애가 1등 했으면 추미애를 미는 거고. 왜? 우리 그룹의 대표 주자니까. 제가 보기에는 핵심 지지층도 이게 굉장히 큰 타격이라는 거는 알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재명을 지지한다. 이재명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능력이 있다. 이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그냥 저쪽은 안 되니까 이재명이 1등 했으니까 지지하자. 말하자면 소극적인 지지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면 강력하게 지지하시지 않는 분들은 조금씩 떨어져 나갈 거고 이게 변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네. 청와대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청와대가 이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뭔지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아마 이재명 후보 못지않게 애가 타고 속이 타는 게 청와대일 거요. 왜냐하면 청와대는 어떻게 해서든지 정권 재창출을 해야 돼. 그런데 이제 10월 10일 날 결정이 되는데 며칠 남겨두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게 터졌어요. 청와대는 아마 굉장한 고민일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손절을 할 수도 없고 이제 와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고민이 이번에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라는 뒤늦은 그런 대응으로 나온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최종 결정될 경우 대장동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극단적인 예로 이재명 지사가 저 중에 일부 돈을 먹은 게 밝혀졌다. 그러면 민주당 당원 당규에 규정이 있건 없건 간에 사퇴하는 거죠. 그거 어떻게 출마를 합니까? 그럼 민주당은 그다음부터는 과연 우리 당이 후보를 내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그렇게 극단적인 케이스를 제외하고 생각하면 여당 대선 후보가 경선에서 선출되면 청와대와의 관계에서 대체로 대선 후보가 주도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후보는 때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각도 세우고 꼭 필요하면 이 비판도 하면서 어쨌든 그 선거를 이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후보가 됐다고 치면 문재인 정부와도 차별화를 하고 중도 쪽 인사들도 끌어들이고 때로는 뭐 부동산 정책 같은 거는 굉장히 잘못했다. 이렇게 해도 청와대에서는 감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면 정말 큰일이 생기니까요. 근데 오히려 청와대가 문제가 아니라 후보 때문에 부담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주도권이 이제 청와대 쪽으로 쭉 가는 거죠. 이번 선거를 억지로 이기려고 하다가 참패한 것보다는 차라리 이 다른 방식을 취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러나 후보가 된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어떻게든지 여론조사에서 좋은 수치가 나와야만 청와대와의 관계에서도 주도권을 갖고, 또 이재명 지사 측에서 그간 여러 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했던 얘기는 이재명 지사 자체는 훌륭한 후보인데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게 많고 지금 정권 교체 여론이 높기 때문에 진다면 뭐 그러면 어떠냐, 나이도 젊은데 다음에 또 나오면 되지 했는데, 이번에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되어 낙마한다면 그야말로 이재명 후보의 잘못이니까 결사적으로 어떻게든지 여론조사 이거를 올리려고 할 거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이 강성 지지층, 정말 고함 지르는 정치인들 이쪽에 하소연하게 될 거기 때문에 저는 본선에서 더 어려움을 겪고 점점 더 전략이 헝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쪽이든 빨리 정리되면 민주당으로서는 오히려 나은 거지만 빨리 정리되지 않고 한쪽에서는 후보 교체해야 된다,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대로 가야 된다, 이 갈등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도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비슷한 경우가 2002년 대선을 얘기할 수가 있죠. 물론 그 경우는 노무현 후보가 무슨 불법이나 부패 사건에 연계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본인의 뭐 말 실수 이런 것 때문에 후보가 되고 난 이후에 지지율이 점점 여름을 지나면서 거의 1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러자 소위 후단협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서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된다. 또 하필이면 그때 2002년 월드컵을 타고 굉장히 축구협회 회장이었던 정몽준 후보가 인기가 높아지자 당내에서는 정몽준 후보 쪽으로 줄 서는 분들도 있었고, 이 가운데에서 결국 후보 단일화가 일어났었는데요. 근데 2002년과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그 경우는 부패 사건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 당시에는 정치 개혁에 대한 열망이 오히려 노무현 후보 쪽에 많이 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뭐 당군 이래 최대의 부패 사건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당내에서 후보 교체를 요구하는 쪽과 아닌 쪽 간에 있어서의 갈등이 지속될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사실 요번에 이제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그 최종적으로 1등으로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그 문제점에 봉착이 될 겁니다. 뭐 대장동 비리 수사가 계속되면서 이재명 동지사에 대해서 어떤 의혹이 이제 계속 끊임없이 제기될 거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이낙연 지지자들이에요. 이재명 도지사가 설사된다 하더라도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저런 분이 어떻게 우리 당의 대선 후보가 되냐. 도저히 이게 양심적으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본선에 갈 때 원팀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저는 상당한 문제점이 생길 거다. 게다가 이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 문제점은 수그러들 게 아니라 더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서른 의원은 논평을 내고 국민의 절반 정도가 이재명 게이트로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대장동 게이트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론조사를 인용한 형식의 발언이었지만 당 내에서 이재명 후보의 연루를 기정사실화하는 표현이 등장한 건 처음입니다. 설 의원은 그러면서 경선 이후 원팀을 담보하기 쉽지 않다며 이낙연 후보 지지자 중 도저히 이재명 후보를 못 찍겠다는 사람이 30% 이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자어에 열이 박빙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예. 살얼음판 살살살 걸어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재명 지사가 그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여권 전체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수사가 어디로 어떻게 튈지 모르잖아요. 심지어는 관련자들의 어떤 양심 선언이나 고백도 있을 수 있지만 수사검사가 수사하다가 이거 이상하다. 내가 이거 수사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수사 못하게 한다라든가 어떤 식의 무슨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얼음이 깨지듯이 와자작 깨져서 가라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불안한. 그렇죠.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진짜 차라리 초기에 얼음이 깨져버리면 누군가 양심 선언을 하고 이게 다 이재명이 시킨 겁니다 하면은 오히려 후보 교체 얘기도 나오고 한번 하게 되는데 이게 질질 끌어지면 얼음을 깨기는 어려운 겁니다. 불안해하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극단적인 예도 가능해요. 대통령이 됐어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기 전에 만약에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 경우에 과연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에 기소가 될 것이냐. 이거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그냥 많죠. 그거는 뭐 2007년 대선에서 우리가 답을 얻었죠. 2007년 대선에서도 당선되고 나서 특검했었습니다. 그 특검이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자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리고 2017년에 또 한 번의 특검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뭐 다스는 이명박 대통령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특검이 첫 번째에 아무 문제 없다라고 했던 특검이 기소되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그야말로 심판을 받은 거였다. 특이한 게 이제 그 뭐 사법 중립성 그 검찰 개혁 얘기하는 거는 민주당 쪽이 훨씬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민주당 사람들이 검사나 판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수사에서 문제가 안 될 거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뿌리 깊게 갖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거 참 특이한 일인데 그 이번 정부에 들어서 검사들 그 인사하는 거를 봐도 정말 그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편 들어준 검사는 좋은 자리 보내고 그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당선되면 게임 셋이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5년 후에는 몰라도 당분간